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자치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하신 이종태 후보님 모셨습니다. 이종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종태 예비후보님은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셨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얼마 전까지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소개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종태 예비후보님의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계신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학도로 살아왔습니다. 교육학도는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육의 변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국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 교육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이들 학교 가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점수로 서열하고 시대는 AI 시대로 앞서 나가는데 학교는 과거 제조업 시대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들도 미래에 살기 어렵고 대한민국 코도 침몰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한국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형태로 노력해온 제가 한번 경기도 교육을 출발을 해서 우리 교육을 바꾸는데 진짜 대전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나섰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저 이종태를 주목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종태 예비후보님 그 공약을 제가 좀 쭉 훑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슬로건을 다시 생동하는 경기교육 이런 슬로건을 거셨더라고요. 어떤 뜻인가요? 경기교육이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혁신학교라든지 혁신지구, 네. 마을교육 공동체, 네. 처음에 무상급식에서 시작했죠. 네. 또 학생인권 교육 조례도 제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교육이 한국 교육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인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은 최근에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강의하시고 나서 경기도가 가장 무력한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걱정이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경기도의 혁신 동력이 엄청나게 약화됐습니다. 이걸 다시 일으켜서 경기도 교육이 그동안에 해왔던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도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제시하기 전에 큰 두 가지 명제를 하나 제시했는데 하나는 철학을 얘기하시고 하나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육의 철학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육. 이게 교육 이종태 예비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 철학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좀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점점 학교에 가서 잠만 자고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맞는 교육, 맞는 배움을 학교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획일화, 경직된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게 싫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학교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없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해주는 이걸 바꾸려면 아이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대1 맞춤형 교육과정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물론 환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를 해봐야죠. 그리고 교육의 기본 방향은 암과 삶의 일치, 탈경쟁, 탈서열화, 예, 어떤 뜻인가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제 일상생활 하는데 부딪히는 내용은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교실에서도 시험 볼 때도 전혀 관련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내용 따로 사는 내용 따로예요. 유럽에서는 특히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걸 삶을 위한 교육 또는 삶을 위한 수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이것과 연관되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배우는 내용이 내가 사는 것과 이렇게 연관되니까 난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삶의 철학, 진로, 의식 이런 것들이 싹 튼다고 보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종태 예비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교육에 관한 철학과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제대로 하려면 1대1 맞춤형 그 학급당 학생 수 대폭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이죠. 학급당 학생 수는 대폭 줄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더 깊은 거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19명이 좋냐, 18명이 좋냐, 22명이 좋냐 이 비교는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큰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획일적으로 주어진 지식을 허공에 대고 소위 중간 수준에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 눈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넌 요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니? 이걸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춰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은 좀 더 세심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큰 슬로건 다시 생동하는 경기 교육과 선생님의 철학과 교육 기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교육 공약, 교육감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되면 이러이러한 거를 해보고 싶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제 이런 공약으로 여러 개를 주셨어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여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자치 구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학교자치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들 교육과 생활에 관해서 기본적인 결정권을 학교 구성원들한테 주자. 네, 학교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이죠. 이 얘기는 달리 말해서 이런 각각의 집단이 사실상의 자치, 자기네들과 관련된 것을 최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또 달리 말하면 교육청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이거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공문을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돈을 쓰는데 요거는 요 목으로 쓰고 요거는 요 용도로 쓰고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주는 것을 가급적이면 뭉치해서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하여튼 모든 의사결정에도 가급적이면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요. 책임이 따르죠. 그렇겠죠. 당연히 자치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두 번째,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교사의 교육 전문성? 사실 이거 긴 얘기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름 하에 교원평가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원평가에 대해서 이제 양론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만두자. 또 어떤 쪽에서는 강하게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게 별로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평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행 교원 평가, 물론 교육부 정책하고 또 맞춰야 되겠지만, 이건 정말 큰 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그 초점을 교사들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연수와 또 직무 배정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틀에서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현재 평가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겠다. 네. 예. 세 번째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평가를 폐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좀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네. 평가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현재 같은 평가라면 없애버리는 게 좀 나은데. 네, 전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지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위험스럽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약입니다. 진로 중심 교육을 구현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용하고 괴리된 형태의 교육, 이거는 정말 죽은 교육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이 둘이 아니다. 예. 결국 하나다. 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학교에서 교과를 배우는 것이 연결되어서 저절로 학교에서 배움 자체가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초등학교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만 해도 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직업 체험이라든지 직업 탐색이라든지 이게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구체적인 취업 교육까지 가야 된다 하는 생각.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냐 마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것도 선택에 맡기자. 그래서 성적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진로의식 또는 자기 특기 적성, 아니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난 정말 영어를 더 하고 싶어 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성적에 의해서가 아니면 사실 외국어가 존재해도 그건 큰 의미가 큰 부작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방안도 발표했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아이들의 삶과 일치시켜서 달리 말해서 넓은 의미의 진로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성적 순이 아니라면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를 어떻게 뽑죠? 그러니까 현재 잠정적으로 제가 발표했던 건 뭐냐면 네. 누구든지 지원해라. 네. 그럼 지원자가 많잖아요. 예. 그럼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추첨으로. 예. 예.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네네. 야 이건 또 내가 받기에는 너무 버겁다. 아니면 내 취미에 안 맞는다. 그럼 다시 일반고로 전학갈 수도 있게 합니다. 하긴 뭐 네덜란드에서는 법대, 의대를 추첨으로 뽑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지금 진로 중심의 교육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진로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강조하다 보면 사실 고등학교 때 가면 내가 어느 영역으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전공을 택할까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점수에 맞춰서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거는 이제 종식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일반계고로 가더라도 대학 진학 영역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고 또 많은 학생 중에 이제 대학 진학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학생들 지금 현재도 이제 직업전문학교 제도가 있어서 고3 때는 이제 다 가서 1년 동안 훈련받고 자격증 따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데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정착시키겠다. 1996년 방과 후 학교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저는 학교 안에서 방과 후는 반대했습니다. 방과 후는 당연히 학교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갈등과 문제가 있죠. 저는 학교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돌봄, 또 마을 방과 후, 마을 돌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제 속에서 묶여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가칭 학교 밖 방과 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서 인력 운영과 예산 운영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그래서 교사의 신분도 안정시키고 급여 체계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학부모라면 여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돼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예, 그거는 진짜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출마 기자회견 때 이걸 대표 공약으로 얘기했었죠. 예. 근데 경기도 교육감이 되시더라도 경기도지사와 또 이 문제를 합의하셔야죠. 합의해야죠. 저는 도지사님은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화면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이제 마지막이 네네. 이제 그 대안교육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교육 지원, 그러네요. 대안교육 지원 확대 하겠다. 지금 뭐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 연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오래 활동해 왔고 많은 분들이 저를 대안교육 1세대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안교육하면 흔히 그냥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저는 대안교육이야말로 우리 학교 교육의 미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아이 중심으로 아이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대안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학교 안에 특성화 학교 형태로 있는 대안학교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용어로 각종학교 대안학교라는 게 있고 올해부터 이제 곧 등록이 시작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이제 대안교육 기관으로 이제 명칭을 달고 이제 등록을 합니다. 학력 인정은 안 되죠. 근데 지금 각종학교 대안학교와 이 대안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일체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뭐 학교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이런 대안학교처럼 좀 자유롭게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안학교 뭐 거의 정말 독보적이시죠. 이유학교도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박사님을 처음 뵌 것도 사실은 이런 대안교육과 관련한 곳에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비 후보님의 공약이 몇 개 더 있어요. 교육 약자 지원 강화라든가 또 학부모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5개만 지금 다뤘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교육감 예비 후보님 뭐 홈페이지나 그런 걸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봐 주셨으면 그럴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후보님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후보가 아니고 왜 이종태여야 하는가? 왜 이종태 박사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뭐 저는 다른 후보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과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제 자신을 자랑하자면 저만큼 폭넓게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은 없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학자에서부터 실천과 공교육과 대안교육 그다음에 정부의 최고 꼭대기에서부터 일선학교 교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좀 폭넓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런 새로운 교육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겸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무려 40년 동안 노심초사 해왔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이해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그 다양함 그리고 진정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감히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좀 충분히 더 쓰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전 아까 이미 시간이 끝나서.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 예. 이제 지금까지 하신 얘기를 또 종합하셔도 좋고 예. 유권자들에게 저를 뽑아주세요. 아예 저를 찍어주세요. 노골적으로 이제 예. 그 지지를 호소하는 마무리 멘트 시간을 3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한 무한한 짝사랑을 해온 사람입니다. 자연과학도로 대학을 시작해서 사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죠.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 입학했으니까. 근데 그 길을 버리고 교육학도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뛰어난 교육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바로 세워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교육학과 대학원을 가서 이제까지 교육학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교육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교육을 제대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누구는 뭐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 했는데 전 그런 걸 절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주목한 것은 교육감이라고 하는 위치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교육감이 어떤 상상력과 추진력을 가지면 실제 국가에서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바텀업과 탑다운을 결합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을 바꿔낼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감히 이제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오면서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름의 자신감과 노하우도 가졌다고 자부하고요. 지금 경기도 교육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육의 어떤 변화의 앞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혁신 동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아직 경기도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아직 12척이 남아있다고 할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은 잠재력과 자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잘 조직만 한다면 경기교육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대한민국의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리더십입니다. 누가 이 수장이 되느냐.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됩니다. 정치가 교육을 자꾸 손을 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육을 재단하면 그 교육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고자 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저는 아이들 눈 하나하나에 맞추는 진정한 교육적 열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이종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저 이종태를 주목해 보십시오. 반드시 경기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에서 30초를 더 쓰셨네요. 네. 예, 그 앞에서 좀 못 쓰신 것을 보충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못 하신 말씀 많으시겠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6월 1일 날은 교육자치선거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 차례차례로 OBC 더원 방송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예비 후보님 잘 지켜봐 주시고 6월 1일 날 교육감 후보 잘 뽑으셔서 경기도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하나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주신 분은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이종태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